네. 일단은 그 멘델리안 랜더미제이션 컨셉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이미 몇몇의 바이오 마커가 진실 사이에 이제 연관성이 있는 거를 이제 그 옵저베이션 스터디를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냥 옵저베이션 그 스터디를 통해서 나타난 게 이게 단순히 그냥 연관된 현상인지 아니면은 이게 그 인과성 결과로 해서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특정한 바이오 마커와 그런 지질 사이에 이게 직접적으로 인과적 연관성이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유전자 변이를 이용해서 그 입증하는 방법이 멘델리안 랜더미제이션의 컨셉이고요. 그래서 랜더미제이션이라는 말을 왜 붙이냐 하면은 이게 통계적으로 랜덤하게 뭘 이렇게 뽑아낸다는 그런 컨셉이 아니라 이게 유전자 그 변이를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이 유전자가 감수 분열할 때 무작위로 섞여요. 근데 그래서 이거를 그 멘델리안 랜더미제이션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지금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거는 그 2022년 그 네이처 리뷰 메서드 프라이머에서 지금 발표한 그 컨셉이고요. 이 컨셉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멘델리안 랜덤에서는 역학 연구에서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아까 디지즈에 대한 그뭐 바이오마커나 아니면 다른 그 익스포저에 대해서 인과적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유전자 변이를 사용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는 이론적 그 실험에서 흡연이 수명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을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 그러니까 흡연이 수명 단축과 그러니까 흡연자가 이제 수면 단축과 관련된 다른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흡연자가 다른 뭐 음주도 같이 해서 이게 그 수명이 단축되는지 이게 그러니까 음주가 이제 컴파운드 팩터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흡연에 의해서 그 수명이 단축되는지 음주에 의해서 이게 수면 단축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알기 위해서 이제 그 RCT를 수행하는데 RCT는 이제 흡연 그룹이랑 비흡연 그룹을 이제 나누게 되고 그다음에 컴파운드 팩터를 이제 통제를 하면서 이거를 그 RCT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약간 컴파운드 팩터를 그 흡연 그룹이랑 비흡연 그룹을 똑같이 이렇게 이게 뭐지 알로케이션 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게 비윤리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대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멘델리안 랜더미제이션이고 이거는 그 유전자 변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무작위로 그 알로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이 유전자 변이를 통해서 인과적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RCT 자체가 이제 그 랜덤하게 그 메디컬 인터벤션이랑 컨트롤을 나누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컴파운드 팩터를 이제 이퀄하게 그 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아웃컴이 어떻게 두 그룹 사이에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하는데 이게 윤리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안의 방법으로 유전자 변이를 통해서 이게 유전자 변이는 멘델의 그 분리의 법칙이랑 독립의 법칙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그 지노타입의 고정된 특성 때문에 이게 그 나눠지는 거지 이게 무슨 다른 뭐 컴파운드 팩터나 다른 거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컨셉으로 멘델리안 랜더미제이션이 발전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게 컨셉이 있어요. 이게 유전자 변이가 이게 익스포저, 그러니까 바이오마커나 아니면 그 노출과 관련된 이게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컨셉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그 아웃컴, 여기서는 그
라이프 스팬이라고 여기서는 수명을 그 아웃컴으로 나누는데 이게 제네틱 베리언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베리언트는 컴파운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이 멘델리안 랜더미제이션이 그 작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게 진짜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멘델리안이 만약 연관성이 나왔을 때 그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이 제네틱 베리언트를 G라고 하고 그다음에 익스포저 그러니까 바이오마커 같은 게 X라고 하고 그다음에 아웃컴 뭐 디지즈가 Y라고 하고 그다음에 컴파운딩 팩터 그러니까 혼란 변수가 U라고 하면은 이 제네틱 베리언트는 그 익스포저 그러니까 바이오마커에만 영향을 줘야 돼요. 직접적인 연관성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컨디션 2 그러니까 두 번째 그 도구 변수라는 그러니까 유전적 변이를 이용한 도구 변수의 조건은 이게 이 유전적 변이가 혼란 변수랑 연관성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이게 유전적 변이가 그 바이오 마커에 의해서 그 아웃컴에 그러니까 디디지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유전적 변이가 다이렉트로 그 아웃컴 그러니까 질병에 영향을 주면 안 돼. 그러면은 이게 그 유전자를 그 보고 변수로 사용할 때 위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컨셉을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시면은 어 여기 2009년 두 개의 그 페이퍼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는 경제학자들이 많이 사용하던 방법이래요. 근데 저희도 보면은 자마에서 2009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은 멘델리안 랜더마이제이션은 그 네이처드 랜더마이즈 트라이얼이라는 이런 용어를 썼고요. 실제로 그 지금 그 LPA 폴리모피즘을 이용해서 그 혈액 내 그 리포프로테인 레벨이 심근경색에 증가된 리스크와 인과관계에 있음을 이제 랜더마이제이션해서 자마에 그 실렸던 논문이고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LPA 폴리모피즘이 이제 그 혈장 내에 리포프로테인 레벨에 이제 영향을 주는 거고 이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그러니까 심근경색의 그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여줌으로써 이게 랜더미제이션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게 그 유전적 변이를 도구 변수로 사용하려면 그 그러니까 도구 변수 조건 세개를 만족해야 되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도구 변수의 조건 하나 첫 번째가 유전적 변이가 무조건 그 바이오마커나 이런 익스포저에 무조건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컴파운드 벡터랑은 연관성이 없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이 스닙이 익스포저를 통해서 연관성 있는 건 상관없지만 이 직접적으로 이 디지즈랑은 연관성이 없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연구된 방법이 지금 로어 LDLC랑 그다음에 그 CAD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진행됐고요. 자, 여기서는 싱글 하나의 그 유전적 변이가 이게 로어 LDLC랑 그다음에 CAD에 영향이 있다는 것을 많이 밝혔고요. 그래서 PCSK9 이니비터를 통해서 그 약물로 이제 치료하려고 하는 그 시도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거 말고도 LDLR 이 수집이 CAD 그 리스크를 줄인다는 거를 지금 플러스로 이게 그러니까 뭐지 기울기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말고도 지금 되게 다양한 그러니까 유전자 변이가 지금 관련성이 있는 거를 확인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다른 하나의 예를 들면은 이거는 프레그런스 로스랑 관련되는지를 확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스모킹 이니시에이션이 이제 프레그런스 로스랑 이제 리스크로 작용한다는 게 지금 보여주는 거고요. 이제 알코올이랑 커피는 아니라고 지금 그 확인을 해준 논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멘델리안 랜더마이제이션의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구 변수가 이제 다른 거에 영향이 없으면은 IVW라는 그 메서드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또 다른 방법은 웨이티드 메디안 모델, 그다음에 MR 이거 모델, 뭐 MR 프레스코 모델이라는 거를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심방세동에 관련돼서 보면은, 2017년 서큘레이션에 발표한 논문에서는 이 오베스티 관련된 스닙을 이용해서 이게 그 오베스티에 영향을 주고 이 오베스티가 그 AF 리스크를 올린다는 거를 지금 멘델리안 레저네이션으로 이제 확인한 방법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 MI에 대해서 실험 칼슘 레벨이 이제 스닙을 이용해서 확인을 했더니 이게 그 결과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2010년에 대개 나온 논문에서는 그러니까 CRP 스닙을 이용해서 CRP 레벨이 리스크가 올라가지만 AF라는 르넬리안 랜더마이제이션으로 그러니까 인과적 관계로는 없다는 거를 이제 여러 논문에서 밝히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2022년에 나온 논문 컨셉으로 보면은 지금은 일단은 이스트에이션이랑 유러피안이랑 따로따로 분석하고 그다음에 메타 분석해서 37개 클리니컬 팩터랑 뭐 플로노미 아터리 디지와의 그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지금 37개 클리니컬 팩터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한 논문도 있습니다. 지금은 한 개보다는 여러 개의 리스크 팩터랑 하나의 그 디지즈 아웃컴이랑 관련성이 있는지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뭐 하이트도 있고 뭐 타입 2 다이어베티스도 있고 뭐 SBP, DBP, 뭐 CRP 뭐 여러 가지 엄청 많은 클리니컬 팩터에 대해서 이 그 디지즈 아웃컴과의 관계를 멘델리안 인터미디에이션으로 다 확인을 했고 그래서 그런 멘델리안 랜더마이제이션의 방법은 뭐가 있을까? 샘플 선택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뭐 여기서는 뭐 바이오 마커랑 관련된 유전자 그 데이터랑 그다음에 디지즈랑 관련된 유전자 그 데이터를 어떻게 얻을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원 샘플 멘델리안 랜더마이제이션은 네, 만약에 저희가 연색 코호트가 있는데 거기에 그 심방세동 안에 뭐 만약에 유릭 애시드의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은 일단은 바이오마커랑 관련된 데이터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심방세동의 아웃컴 데이터도 있으니까 이거는 동시에 해서 하나의 원 샘플 멘델리안 랜더마이제이션을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실제로 있을 때도 거의 대부분은 그 원 샘플 멘델리안 랜더마이제이션을 이용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이거 말고 이제 거의 대부분은 그러니까 디지즈에 대한 뭐 결과는 다 있는데 뭐 유릭 애시드를 따로 측정을 해야 되니까 혈청 내에서 그래서 안 갖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서로 독립적인 샘플에서 바이오마커 관련된 그 유전자 단위를 얻고 그다음에 그 디지즈랑 관련된 그 데이터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과관계 이펙트를 지금 추정을 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 투 샘플 멘델리안 랜더마이제이션을 이용해서
그 메타 분석으로 컴바인드 이펙트를 추정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일단은 싱글 제네틱, 여기 앞에서는 지금 샘플을 어떻게 고를 건지 서로 다른 독립적에서 그 익스포저, 그러니까 바이오마커랑 GGG에 대한 데이터를 얻을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 말고 그러면은 변이를, 그러니까 유전적 그 도구 변수로 유전적 변이를 선택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하나를 고를 건지 여러 개를 고를 건지에 대한 선택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싱글 제네틱 베리언트를 해서 이게 그 멘델리안 엔데미션으로 이제 그 설명이 되면은 참 좋은데, 아까 그 앞에서 보여드렸다시피 그 로어 LDLC랑 그다음에 CAD 간의 인과관계 할 때는 싱글 마커, 그러니까 하나의 그 PSSK9으로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거는 하나의 베리언트에 대해서 이게 리스크 베리언트가 올라갔을 때 이게 그 로어 LDLC랑 그다음에 CAD 간의 인과관계가 있는 걸 확인을 했는데, 이거 말고 이게 지금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으면은 되게 스트롱한 그 도구 변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여러 개의 변이를 이용해서 그 통계적 파워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투샘플 맨델리안 랜더미즈에서는 여러 개 순위이 이미 이제 바이오 마커와 관련돼 있고, 그러니까 뭐 유릭 애시드가 만약에 그 혈청내 유릭 애시드에 연관을 미치는 순위이 뭐 세 개가 있다 그러면 이 세 개 모두를 고구 변수를 이용해서 그 맨델리안 랜더미션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익스포저 지와스로 관련된 그 변수를, 그러니까 유전자 변이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유릭 애시드랑 관련된 변수면은 유릭 애시드에 관련된 연관된 스닙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의 그 연관성 있는 스닙을 얻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그 심방세동이랑 관련돼 있는 거라고 하면 디지털 아웃컴에 대한 지와스의 그 순위를, 그러니까 얻어야 되는데, 이거는 익스포저랑 관련된 변이를 그 심방세동 지와스에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어, 만약에 이게 투샘플 MR을 한다고 치면은 이게 두 개가 독립적인 그 샘플이기 때문에 지금 이펙트 알렐이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알렐 프리퀀시가 다르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거를 맞춰주는 작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멘델리안 랜더미션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결과를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고요. 요거는 지금 여러 개 변이를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저 플라시 스팟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거고, 이거를 이제 그 다양한 MR로 분석을 해서 이제 연관성이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하나하나의 싱글 그 스닙에 대해서 이펙트가 얼마인지, 그리고 하나의 스닙이 이런 그 리니어한 이 슬럽에 이제 벗어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애들을 빼서 그 분석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확인하기 위한 거고, 이것도 그 이게 그러니까 피널 플롯이라고 하는데, 이게 비대칭이면은 이제 그 그러니까 뭐지, 디렉셔널 호리존탈 플리오트로피라고 해서, 이게 그러니까 다른 패스웨이에 이제 종속변수 영향을 주는 게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대칭인지도 확인을 해서 그 플리오트로피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논문에 있는 거를 확인을 해보면은 여기서는 그러니까 익스포저로는 하이트가 쓰였고요. 그 다음에 그 아웃컴으로는 그 지금 AF가 쓰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707개의 인디펜던트한 하이트랑, 그러니까 키랑 관련된 연관된 스닙을 이용해서 이게 정말 그 심방세동이랑 연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멘델리안 랜더미제이션 방법을 사용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그 인버스 메리언스 웨이티드 방법도 연관성이 있고, 그다음에 웨이티드 메디안 방법도 연관성이 있고, 그다음에 그 MR 이거도 지금 연관성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아까 멘델리안 랜더미제이션 방법이 여러 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와일드 레이쇼 에스티메이터는 그 아까 한 개의 스님만으로도 이게 만약에 설명이 되면은, 그러니까 바이오마커랑 그 디지즈 간의 인과관계가 설명이 되면 하나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디지즈에 대해서 만약에 바이오마커가 원인 효과가 있으면 이제 계산하기 쉬운, 가장 쉬운 방법이고, 이게 바이오마커가 막 유닛이 변화할수록 이게 아웃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냥 바로 그냥 볼 수 있고요. 그거 말고 아까 그 여러 개의 스닙이 익스포저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의 그 스닙을 사용할 때는 그 여러 개의 유전자 변이가 이제 특정한 바이오마커에 이제 코릴레이션 되어 있는 경우에 그 이 방법을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IVW 이게 그, 그러니까 스닙 아웃컴 이펙트 나누기, 그 다음에 스닙 익스포저 이펙트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고, 이게 그 스닙 아웃컴 이펙트의 역 분산해서 가중치를 주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IVW는 아까 그, 그 다면 발현성, 호리존탈 플리오테라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이 IVW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MR 이거 테스트를 하는데, 이 MR 이거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아까 제가 IVW는 그 어썸션 자체가 그 호리존탈 플리오트로피가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 있는 경우는 이제 그게 이제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플리오트로피 이펙트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플리오트로피 이펙트의 크기가 그러니까 바이오마커에 대해서 유전자 변이의 이펙트 사이즈랑 그다음에 독립적인 하나 또는 그 이상 유전자 변이들이 그 플리오트로피 이펙트가 받는 거를 허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는 여기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그 절편이 나오는데, 이 절편의 그 p-밸류를 가지고 플리오트로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 p-밸류가 0.05 이상이면은 이게 그 그러니까 호리존탈 플리오트로피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웨이티드 메디안 에스티메이터 방법이 또 있는데요. 이거는 아까 여기서는 IVW에서는 그 그러니까 호리존탈 플리오트로피가 없다는 가정 하에서 이게 작용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10개 중에 5개가 유효하지 않아도 이거는 에스티메이트 할 수 있어요. 모든 그 유전자 변이가 코절 이펙트에 있는 그 슬러비에 들어와 있지 않아도 이거를 추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그젠플 보여드리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아이고, 여기서는 지금 익스포저가 SBP에 대한 거고, 그다음에 아웃컴은 지금 그 CHD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멘델리안 랜더미제이션에 대한 그 연관성을 지금
스닙 SBP 어소시에이션과 그다음에 스닙 CHB 어소시에이션 이렇게 해서 지금 스캐터 플롯을 그린 건데 여기서 보시면은 그 이 변일 중에 지금 아웃라이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웃라이어 때문에 연관성이 나온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IVE 멘델리안 랜더미네이션 방법을 했을 때는 10의 마이너스 5승으로 인과관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MR 이거는 지금 연관성이 없는 걸로 됐고, 그다음 웨이티드 메디안 방법은 연관성이 있는 거로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헤테로지너스 P-밸류가 지금 0.05보다 미만이잖아요. 이거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게 그 호리존탈 플리오트로피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연관성이 그러니까 뭐라 하지? 고구 변수로 사용하는 스닙 자체 중에 그 인밸리드한 그 스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빼고 나서 다시 분석한 결과가 여기 밑에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 인밸리드한 스닙을 제거한 후에는 지금 헤테로지너스 P-밸류는 0.068로 지금 그 0.05보다는 이상으로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멘델리안 랜더미네이션 인과관계는 지금 2.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연관성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MR 이거에 그 아까 그 절편을 보면은 이 절편이 그 그러니까 디렉셔널 호리존탈 플리오트로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0.05보다 크면은 지금 그게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관성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MR에서 제가 이게 좀 되게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이게 통계적 파워가 이제 불충분할 때예요. 이게 생각보다 샘플 사이즈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이게 충분한 스태티스티컬 파워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저는 그때 그 예전에 썼던 그 논문에서는 일단은 스태티스티컬 파워는 없었는데 그래도 사용을 하긴 했고요. 어, 그래서 요거는 조금 확인을 해서 그 스티커 파워 또 MR에서 구하는 방법이 따로 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뭐 필요하시면은 조금 더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 아까 위크 인스트루먼트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싱글 스님만 사용해서 이거의 그 인과관계를, 그러니까 바이오마커랑 디지즈 사이에 그 인과관계를 증명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너무 약간 그러니까 약한 고구 변수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게 스트롱 릴레이션이 되게 중요해요. 유전자 변이랑 디스코드 사이에. 이게 만약에 위크 인스트루먼트면은 조금 아마 그 사용하기가 힘들고요. 이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F 스태틱 그거를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플리오트로피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다른 그러니까 익스포저, 그러니까 다른 피노타입이랑 연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원래는 뭐 유릭 애시드랑 관련된 유전자 변이를 확인을 해서 이게 심박수론에 연관성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싶은데 이게 유릭 애시드뿐만 아니라 뭐 다른 키와도 관련된 뭐 유전자 변이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다이렉트로 아까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다이렉트로 연관성 있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다면 발현이라고 하고, 같은 유전자 변이인데 하나의 익스포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는 그거를 다면 발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플리오트로피가 있는 유전자 변이를 멘델리안 인터미디에이션에 사용을 하면은 이제 미스 프리젠테이션이 될 수 있다는
그리고 아까 설명한 대로 지금 그 IVW, 그러니까 인버스 베리언스 웨이티드 방법을 썼잖아요. 이거는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모든 변이가 유효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이 밸런스드 플리오트로피여야 돼요. 위반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플리오트로피가 뭔가 벗어나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모든 변이가 유효하다고 하면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만약에 플리오트로피 이펙트가 있다 그러면은 이건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MR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아웃라이어에 센시티브하고 그 다음에 그 일단은 그 네. 인스트루먼털 스트렝스 인디펜던트 오브 다이렉트 이펙트라는 요거가 위반하는 거에도 되게 센시티브하고 그다음 그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어 이게 뭐냐면은 어 이게 MR 이거는 이제 독립 변수 이외의 경로를 통해서 유전자 도구 변수와 그러니까 유전자 도구 변수랑 그다음에 아웃컴 간의 연관성이 독립적이어야 된다는 걸 가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그 약간 일단은 얘는 플리오트로프가 있어도 이게 플리오트로피를 이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웨이티드 메디안이라는 방법은 일단은 모든 그 인밸리드한 밸리드한 스닙이 모두 있어도 50% 밸리드한 그 스닙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도구 변수가 있을 때는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아웃라이어의 그러니까 뭐 아까 그 아웃라이어의 로부스트하고 그다음에 유전적 변이를 이제 추가하거나 제거했을 때 약간 센시티브한 방법이 그다음에 이거는 따로 뭘 빼고 유전자 변이에 대해서 하나를 뭐 빼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데 그 MR 페소라는 이 방법은 약간 아웃라이어 스닙이 있으면 이걸 제거하고 그다음에 밸리드한 그 도구 변수만을 사용했을 때 이피션트한 방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저는 그 IVW랑 그다음에 MR 이거랑 그다음에 웨이트 메디안 방법을 주로 많이 썼고요. 그래서 일단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아까 그 메들리안 랜더미제이션은 아까 세 가지 그 도구 변수의 그 가정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총합할 때 이제 RCT와 유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이제 비록 MR이 RCT를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지만 RCT가 이제 비윤리적이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적절히 이용하면은 그 옵저베이션 스터디에서 얻는 것보다 아웃컴에서의 그러니까 디지즈에서의 그 리스크 팩터의 코드 이펙트를 더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잘 수행된 멘델리안 엔데미션은 복잡한 질병의 인과관계 연구하는 데 수중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어떻게 하냐? 저는 일단은 스파타를 이용해서 그 원샘플 맨델리안 랜더비제이션을 했고요. 그러니까 원샘플 맨델리안 랜더비제이션은 그 그러니까 익스포저랑 아웃컴이랑 한 샘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해서 지금 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 만약에 유리게시지랑 관련된 그 변수가 만약 10개다 하면은 거기에서 그 유리게시들을 증가시키는 알레 리스크 알레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 유리게시들 자체가 그 되게 숫자로 돼 있잖아요. 어떤 수치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이용해서 이제 베타가 플러스인 거를 리스크 알렐로 설정을 해서 요 값을 다 얻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스닙을 그 신방세동이랑 관련된 아니 그러니까 신방세동 데이터에서도 똑같이 얻었어요. 그렇게 해서
네, 예를 들어서 뭐 AA, AG, GG 지노타입 있는데 이 리스크 원리를 지면은 이제 플러스 방향으로 해서 012 코딩해가지고 지금 그때 스타타 프로그램에 다 이제 인풋으로 넣었고요. 그 다음에 리신 값은 빈칸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그거 말고 이제 코베리에서로 뭔가 넣을 게 있으면은 일단은 다 넣었어요. 그래서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CSV 파일 저장한 다음에 그 스타타에서 파일 임포트, 그 다음에 텍스트 데이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불러왔고요. 그렇게 불러오면은 그 엑셀에 있는 그 각 컬럼에 이 데이터가 불러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OK 버튼을 클릭해서 이제 80개 베리어블 뭐 이걸 쭉 가져왔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 불러오면은 베리어블에 대해서 이렇게 네임이 돼요. 다 불러온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여기 소문자로 인식된지 대문자로 인식된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유전적 변이에 의해서 리스크가 있는 거 만약에 리스크가 쓰면은 2로 했고 뭐 그 나머지 뭐 만약에 T가 있으면은 T는 0으로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코드를 다 만들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만약에 그 위험 요인이 지금 네, 일단 있고, 그 다음에 질병이 있으면은, 여기서는 Y를 그 질병으로 했고, 그 다음에 X를 위험 요인으로 했고, 그 다음에 C를 코베리언스로 했고, 그 다음에 G부터 G까지 해서 하나의 변이에 대해서 다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웨이티드 제네틱 스코어 구한 거, 만약에 그 관련된 만약에 유릭 애시드 관련된 10개, 뭐 6개의 스닙이 있었다. 그러면 그 6개의 스닙에 대해서 그 익스포저의 그 베타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지노타입과 관련해서 이렇게 그 WGRS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커맨드는 요게 아까 똑같고요. 그 글로벌 Y 하면은 이게 그 아웃컴에 대한 얘기고요. 여기서는 그 콕스 리그레션을 사용해서 지금 일단은 이렇게 넣었고, 그 다음에 여기 X에서는 TR 인터벌을 넣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C, 그러니까 컴파운딩 팩터는 A랑 젠더를 넣었고, 그 다음에 글로벌 G는 이제 제네틱 베리언트니까 RS 번호니까 하나 넣어서 X 됐어요. 그리고 아웃컴이 클리니컬 리퍼런스여서 아마 3머스로 해서 폭스 리그레션 하자보다 이거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명령을 넣어서 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도 타입 없이 그 PR 인터벌이랑 클리니컬 리퍼런스 사이에 연관성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연관성 없으면은 이게 제네틱 베리언트 이용해서 뭐 MR 추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연관성 PR 인터벌이랑 클리니컬 리퍼런스 사이에 연관성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유전적 변이랑 그러면은 이제 PR 인터벌인데 연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확인했고, 그 다음에 이 C는 에이지랑 섹스, 뭐, 컴파운드 팩터로 어드저스트 했을 때도 이게 연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했을 때 연관성 있는 걸 확인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일단은 요거는 1차적으로 그 MR이랑은 상관없고, 일단은 연관성이 있는지를 확인을 한 거고요. 여기 모델 1에 있는 이제 스테이지 1이 지금 그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PR 인터벌이 되겠죠. PR 인터벌이랑 그다음에 그 제네틱 베리언트와의 연관성 리그레션을 한 거고, 그리고 나서 프리딕트 되는 그거를 넣어서 지금 1차 그걸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2차로는 그 폭스 리그레션을 해서 여기서 그 추정된 그 값을 넣어서 이거를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통계 방법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냥 나 로지스틱 리그레션 해야 되는데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여기서는 아까 앞에 보면은 요거는 똑같고요. 이거 프리딕트 하는 거는 여기 앞에서 나온 거를 여기다 넣는 것도 똑같고요. 여기 앞에 요거만 달라요. 이 로지스틱을 넣어요. 여기다가 커맨드에다. 그래서 만약에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으로 그 여기서 프리딕트 된 요 값을 그 아웃컴과의 관계로 보려고 하면은 이렇게 넣으시고 그러면은 내가 선택한 그 도구 변수가 조금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아까 그 인스트루먼트리 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10이 넘으면은 그래도 윅은 아니라 약간 이렇게 뭐 이렇게 논문에 나와 있는데 이게 정석은 아닌 것 같고 근데 그래도 사람들이 이게 만약에 10이 넘으면은 그래도 조금은 인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제네틱 인스트루멘트를 포함한 각각의 변이에 의해서 이거 베리언스 R 제곱은 이렇게 R 제곱은 2 곱하기 MAF 곱하기 1 마이너스 MAF 곱하기 베타의 제곱 이렇게 해서 R 제곱 값을 구하고요. 여기서는 MAF는 이펙트 할래 프리퀀시 있으니까 만약에 리스트 할래 프리퀀시로 했으면은 그렇게 넣어줘야죠. 리스트 알렐 프리퀀시의 MAF 그러니까 프리퀀시를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베타 값은 아까 그러니까 뭐지 PR 인터벌과 관련된 변이에 대해서 했으면은 이제 PR 인터벌 스닙과 PR 인터벌 사이에 이제 베타 값을 넣어야 돼요. 베타 값의 제곱 이렇게 해서 요 분석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지금 베리언스 R제곱을 이제 구한 식이 되겠고요. 이제 그 F 통계량, 그러니까 이게 도구 변수로 수동한지 스트렝스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요 F는 1-R 제곱에 R 제곱 곱하기 N-2이어서 아까 R 제곱은 여기 위에서 구했잖아요. 베리언스고. 그러면은 이제 N만 여기 그 익스포저의 사용문에 인디비주얼 멤버만 넣어줘서 이거를 계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그 유전자 도구가 이제 그 그러니까 그 인스트루먼탈 스트렝스가 있는지를 약간 측정을 하게 되고요. 그거 말고 이제 아까는 그 원 샘플 맨델레인 랜더미제이션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이거 두 번째로는 지금 풀 샘플 맨델레인 랜더미제이션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MR 베이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놨어요. 되게 그냥 클릭해서 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긴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 구글 로그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 런치 MR 베이스 웹 앱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요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choose exposure 이렇게 하면은 매뉴얼 파일 업로드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파일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 형식대로 만들면 스닙, 베타, 에지, 이펙트 알렌,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아더 알렌, 그다음에 이펙트 알렌 프리퀀시 뭐 이렇게 넣어서 어 그러니까 인풋 파일을 만들면은 저희 거를 넣어서도 만약에 그러니까 아시안 똑같은 인종 안에서 분석을 할 수 있으면 할 수도 있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지와스 카탈로그가 있어요. 지와스 카탈로그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여기서 그 맨델레인 랜더미션 수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유릭 애시드와 관련된 리포저를 이제 고르려고 하면은 여기 클릭하시고 여기에 뭐 만약에 맨델레인 랜더미션 아니 유릭 애시드를 피노타입을 검색을 하면은 여러 개가 나와요. 여기서는 지금 제가 칼슘 레벨에 대해서 검색을 했는데 칼슘 레벨에 대해서 스터디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저는 일단은 샘플 사이즈가 어느 정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 퍼블리시된 데이터 스닙을 이용해서 클릭을 해서 일단은 그 익스포저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게 39,400명의 유러피안 엔시스트리에 있는 그 칼슘 레벨에 관련된 스닙을 지금 13개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웃컴은 뭘 할 거냐 지금 그래서 마이오파제 인팍션으로 지금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열 몇 개가 나오는데 여기 중에서 또 저는 또 일단은 샘플 사이즈가 크고 최근에 한 거를 해서 지금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런 MR 이걸 하면은 이제 LD 클럼핑 할 거냐 그래서 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프록시 스닙을 허용할 거냐 그래서 프록시 스닙이 0.8로 허용한다고 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일단은 아까 하나의 스님만 검색 결과가 나오는 월드 레이스랑 그다음에 웨이티드 메디안이랑 그다음에 인버스 베리언스 웨이티드랑 뭐 웨이티드 모드 이렇게 검색 이렇게 클릭을 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퍼펀드 MR 어널리시스를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나온 결과가 지금 여기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MR의 그 베타 값이랑 SE 값이랑 그다음에 P밸류가 얼마 정도 있고요. 그래서 9개의 스닙에 대해서 웨이티드 메디안은 연관성이 없고 일단은 인버스 베리언스 웨이티드는 0.0kg 연관성이 있고 그다음에 그 헤테로제네스 스태틱 이거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는 헤테로제네시는 없었고 그다음에 호리젠탈 플리오트로피 지금 확인해 보시면은 예, 여기 P밸류 보시면은 0.05 이상으로 지금 그 호리젠탈 플리오트로피는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지금 여기서는 각각 하나하나 스닙에 대해서 와일드 레이쇼 결과가 여기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MR 이거랑 그 다음에 인버스 베리언스 웨이티드 결과값이 여기 나오는 거고요. 요거는 지금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그 익스포저에서의 스니 이펙트랑 그다음에 그 아웃컴에서의 스니 이펙트에 대한 그 MR 결과가 그 나오는 거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까 여기 인버스 베리언스 웨이트가 가장 높았으니까 이게 지금 갖다 있다. 그래서 이게 뭐 하나의 스님만 막 유독 이렇게 뭐 아웃라이어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피너럴 플랫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비대칭이면은 이제 그 디렉셔널 호리전탈 그 필트러스가 있어서 안 된다고. 근데 지금은 여기서는 인버스 베리언스 웨이트에서 보시면은 그거를 대칭이 잘 이루어진 걸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아까 앞에서는 지금 제가 그 원샘플 메들리안 랜더미제이션은 그 아니 그러니까 뭐 스타타를 이용해서 하는 걸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투샘플 메들리안 랜더미제이션 지금 그냥 그 웹사이트 안에서 고르는 것만 할 수 예,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 아까 고르는 거는 되게 생각보다 유러피안 위주로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했을 때는 저희 거에서 연관성이 만약에 나오면은 그 유러피안에서도 똑같이 레플리케이션 되는지를 약간 그렇게 보려고 조금 시도를 했었거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저희 거 안에서 뭔가 그 다양한 방법으로 보려고 하시면은 일단은 투샘플 맨들렌 인데미제이션을 진행을 하려고 하시면은 지금 이게 썸머리 스탯으로 가능한 그 R 패키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R 패키지의 맨들렌 랜더미제이션 요거를 그 인스톨해서 라이브러리가 깔면은 지금 이거 그러니까 이펙트랑 SE랑을 가지고 이 그 MR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패키지를 깔면은 그 커맨드에 의해서 모든 심플 메디안, 그다음 웨이티드 메디안, IBW, 그다음에 MR 이게 다 계산이 돼서 나와요. 그래서 이 에스티메이트는 뭐 OR로 바꿀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 그러니까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뭔가 한다면은 이것도 바꿀 수 있고요. 그다음에 p-value가 연관성 있는 게 어떤 그 메서드에서 연관성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림도 이렇게 나와요. 지금 여기서는 MR 플러스로 해서 이 그림이 나온 거. 혹시 지금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인데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저는 없습니다. 아직. 따로 공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게 저희가 아무래도 스탬플 랜더미네이션 하려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지난번에 그 TRS 할 때 제페니즈 데이터베이스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 있는 데이터를 좀 활용해서 저희 연세 코어스랑 같이 해서 분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발리데이션은 뭐 만약에 그러니까 인종 간에 이게 뭐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저는 그 아까 MR 베이스에 있는 유러피안 데이터 가지고도 이제 약간 발리데이션 가능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제가 지금 가장 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PRS보다는 이게 더 논문으로 쓰기 되게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코절 이펙트 있는 거를 찾아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는 되게 코절레이션이 있을 거야 하는데도 없는 게 또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논문으로 사용해서도 나가더라고요. 음, 그래서 일단은 아마 노후 작업하기에는 매드랜 앤드미제이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게 더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페니즈 데이터를 좀 많이 활용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페니즈가 그러니까 디지즈에 대한 아웃컴 말고도 뭐 80레벨 뭐 되게 생각보다 많아요. 뭐 서머리 스탯도 제공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 리스크 팩터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게 조금 꽤 많았던 거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그렇게 사용하시면은 활용도가 더 높을 것 같아요. 음. 혹시 이거 PPT 보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네네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질문 혹시 또